유엔 총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엔터테이닝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뉴스가 좀 재미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오늘의 미국을 하면서 늘 잊지 않고 때로는 잊고 있었는가 하다가 생각나는 것은 오늘의 미국을 듣고 계신 많은 분들께서 자녀분들과 미국 사회 정치에 대해서 대화가 됐으면 좋겠다. 어떤 때는 자녀보다 조금 더 심도 있게 알고 있으면 참 좋겠구나. 또 한국 분들만 다니는 직장이 아닌 다른 직장에서 아주 친한 친구와 친하지 않은 친구와 정치 얘기를 하기는 좀 힘드니까요. 그렇게 대화를 나눌 때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방송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엔 총회 같은 것도 저로서는 그냥 78차 유엔 총회가 열려서 누가 어떤 발언을 했고 했습니다. 거기까지는 기본인 거고요. 이게 세계사의 흐름에서 어떤 변화를 주는 거지를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겁니다. 지금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유엔 연설을 어제 조금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분이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이 유엔 결의안을 위반을 했다 하는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는 한반도의 비핵화 그리고 핵 문제는 외교적으로 푼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반도라고 했다고 북한이지 왜 한반도냐고 한국에 핵이 있냐고 얘기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제가 친절하게 말씀을 못 드렸네요. 한국은 핵이 없지만 미국으로서는 한반도의 비핵화 앞으로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한국의 정치인들도 한반도의 비핵화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고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가 상징적으로 그동안 많이 해왔었던 얘기를 어제 유엔 연설 제가 방송 끝나고 다시 들어보니까 안 했습니다. 뭐냐면은 처음에는 세계는 민주주의와 독재 국가와의 전쟁이다, 싸움이다, 배틀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첫 해에는 막 열 몇 번 했고 그 다음에도 그랬고 했는데 이번에는 유엔에서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평소에도 조금 덜 하는데 이 문제는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욕먹으면서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세자와도 악수도 하고 주먹 악수도 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이제 변화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인권을 그렇게 무시하는 국가들과 무슨 나란드라 총리, 인도 총리를 백악관에 국빈 방문으로 초대하고 말이야. 이렇게 하는데 그럴 수밖에 없다. 내지는 바이든의 철학 이게 이제 미국의 움직임 변화 같은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그 뉴욕타임스에도 이런 내용이 자세히 실렸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말하는 민주주의와 독재와의 싸움이다. 이것은 글로벌 시대의 글로벌 세계에서 영향력을 미치려면은 핵심 그 싸움에서 그 선두주자를 정확하게 지적한 것이다. 오늘 뉴욕타임스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기 한국이 들어갑니다. 미국, 일본, 이것도 일본 한국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미국 언론에서 표기하는 순서입니다. 미국뿐만이 아니라 세계 다른 나라가 한일 관계를 표시할 때도 한국에서는 한일 관계하지만 미국과 다른 나라는 일한 이렇게 일본을 먼저 내세웁니다. 여러 가지가 일본이 한국보다 앞서간다는 것을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건 이제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좋겠고요. 미국, 일본, 한국, 서유럽은 건강한 민주주의고 러시아와 중국은 독재인데 많은 국가는 미국, 일본, 한국, 서유럽이냐 중국, 러시아냐 사이에서 선택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슈에 따라서 때로는 워싱턴을, 때로는 베이징을, 때로는 모스크바를 선택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국가와 다 협력할 뜻이 있다. 그런 나라는 대체로 오점이 있는 민주주의 국가죠. 브라질이라든가 인도라든가 아니면 이스라엘, 나이지리아 이런 국가. 또 다른 국가 그룹이 있습니다. 독재, 사우디아라비아와 베트남. 그런데 미국이 만약에 동맹국들만 일본, 한국, 서유럽만 가지고 친구를 하자고 하면은 동맹은 앞으로 점점 얇아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러셀 미드라고 이분이 이제 허드슨 연구소의 외교 문제 전문가인데요. 월스트리트저널에 올 봄부터 여러 번 월스트리트저널을 포함해서 기고문을 썼는데 현재의 그 세계 국제사회의 질서를 민주주의와 독재 국가와의 사이의 경쟁으로만 정의하는 것은 잘못된 전략이다. 그럼 미국 힘이 약해진다. 그리고 위선적이라는 비난을 받는다. 니들은 잘해? 중국의 인권을 얘기하면 니들도 인권 제대로 하느냐고 당장 중국에서 얘기를 하잖아요. 이 사람은 물론 그 보수고 이 바이든 대통령을 자주 비난하는 분입니다만 행정부의 다른 사람들도 이 같은 지적을 합니다.
6월 달에 국가안보보좌관 제이크 설리번이 미국의 국가 이익에 맞지 않는 독재의 힘에 싸워야지 되고 그러려면은 가치, 규범, 민주주의 힘을 모아서 그 같은 독재의 대결을 해야지 됩니다. 그런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다른 전통과 백그라운드를 가진 국가와도 건설적인 관계를 갖기를 원합니다. 이 다른 전통과 백그라운드라는 게 인도의 힌두를 중심으로 한 민족주의, 인권도 무시하고 이런 국가가 될 수도 있고 베트남 같은 국가. 이번에도 아셈 회의를 스킵하고 부통령이 가라고 하고 베트남을 하노이를 방문했잖아요. G20 정상회담 끝내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꼭 미국의 이해와 딱 맞지 않는 그런 그 협력을 많이 해왔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 사는데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렸을 땐 정말 순수하게 막 정의만을 찾고 100% 그랬지만 그렇게 살면 제 이상에 하고 협조가 안 되잖아요. 사회생활이 안 되잖아요. 중앙정보국과 스탈린의 협조. 미국이 독재 국가들과 함께 그 일을 했었던 아주 대표적인 예이기도 한데 그런 때는 다 이유가 있죠. 민주주의를 퍼뜨리기 위해서. 이건 독일의 앙겔라 머리켈이 뭐 푸틴과 여러 가지 일 같은 것 하고 파이프라인 놓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 일입니다. 민주주의와 국가 이익, 오일에 대해서 그걸 위해서 어떤 때는 그 같은 노력이 비극적으로 끝나기도 하죠. 대표적인 게 누구나 알고 있는 베트남 전쟁. 그렇게 끝났는데 지금은 또 다시 가잖아요. 왜냐하면 베트남과 미국은 똑같이 중국의 너무 큰 위험한 야망을 견제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러시아와는 그 스탈린의 그 소비에트 공화국과 2차 대전 때 협조를 했잖아요. 그 이후에는 페르시안 걸프 국가와 사담 후세인을 쿠웨이트로부터 쫓아낸다고 협력을 했습니다. 민주주의 대 독재 국가라는 이 같은 이분법이 아직도 유지가 되고 있죠. 그래서 서유럽이 우크라이나에 많은 지원을 하는 것. 이거는 러시아를 생각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일본과 한국을 중국에 대해서 어떤 그 균형추 역할을 하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민주와 독재라는 게. 그런데 행정부는 지금 바이든 행정부는 민주주의가 약한 나라와도 계속 연관을 맺고 일을 한다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나렌드라 총리의 인도, 중국에 대해서 잠재적인 균형추를 하니까. 왜냐하면 이게 미국 좋으라고만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인도도 중국과 뭐 영토 분쟁도 있고 하니까 그런 일들. 그리고 베트남도 마찬가지 이 말씀드렸고요. 그 밖에도 뭐 터키, 헝가리, 폴란드 다 무슨 권위주의자들이 집권을 하고 있지만 이런 나라가 터키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곡물 수출 같은 거 하는데 협상을 하는데 영향을 미쳤고 폴란드 같은 나라는 이 다음엔 우리야 하니까 헝가리 다 서로 영향을 미치고 있잖아요. 무기 공급으로도 너무 중요하고 여기에 또 한국은 폴란드에 수출을 하고 미국에도 무기를 수출을 하고 사우디아라비아와도 소통하는 것. 사우디아라비아와는 어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지도 못했는데 뉴욕타임즈가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와 미국이 상호 방위 조약을 맺고 있는 중이랍니다. 이 상호 방위 조약은 어느 한 나라가 공격을 받으면 다른 나라가 도와주는 이 같은 왜 그러냐면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스라엘의 더 아주 단단한 관계 정상화를 위해서 그게 미국에 좋다고 판단을 하니까 미국으로서는 세계에도 좋고 중동이 좀 안정되고 한다고 판단을 하니까 이런 모습이 어제 바이든 대통령이 유엔에서 미국의 대통령으로서 접근한 것이라고 지적을 합니다.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동남아시아 기간 산업 구축하는데 도와줘야지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중국이 이미 손을 많이 뻗은 그런 국가들이잖아요. 민주주의의 덕을 강조하지만 사람들의 생활에도 중요하다. 독재 이런 국가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제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이 세계의 규범에 맞게 일을 하면서 경쟁하기를 바란다. 적으로 돌리지 않는다라고 강조를 했죠. 너무 세상이 위험하기 때문에 미국은 가능한 한 많은 종류의 동맹과 오점이 하나도 없는 민주주의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가능한 한 많은 나라와 함께 이제 지내고 싶어 한다고 할까요? 그래서 이게 한 인간의 변천사, 성숙도와 마찬가지로 국가도 민주주의 태동할 때 그리고 이제 성장기가 있고 그때까지는 정말 깨끗했죠. 깨끗해야지만 되고
그러다가 어느 정도의 성숙기, 완숙기가 돼가면 그 민주주의에도 더러운 물도 꼬이고 그러니까 또 그 너머까지 포용을 해야지 되고 하는 미국은 지금 그 단계로 보입니다. 이 단계에서 차기 대통령은 그럼 세계에 대해서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는가? 비전이 있기는 한 것인가? 바이든이나 트럼프 아니고 다른 사람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들이 저는 어제 오늘 이제 유엔 총회를 보면서 많이 느꼈고요. 오늘은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과 벤자민 네탄야후요. 개인적으로는 친해질 수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 가지. maybe 바이든 대통령이 생각하기는 벤자민 네탄야후는 너무 부패했어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나시오 룰라 드 실바도 바이든 대통령은 민주당 가운데서도 좀 중도잖아요. 그래서 그가 당선된 것이고 너무 급진파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필요에 의해서 오늘 그 유엔 그쪽에서 서로 회담을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바이든 시대의 미국의 변화, 꼭 민주주의 국가뿐만이 아니라 조금 오점이 있는 다른 국가들과도 그리고 저쪽 다른 쪽에 붙으려고 하면은 그런 국가들도 우리 쪽으로 오세요. 더 많은 걸 드릴게요 하는 이게 미국의 최근의 변화입니다.